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손안의 책방 소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흔들리는 50대의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논어의 지혜를 담았고, 말과 지혜에 머무르지 않고 50이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공하는 50에 읽는 논어, 지은이는 최종엽, 발행은 유노북스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똑똑하면 되고, 나만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두 남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거의 남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건 과연 누구의 삶인지 궁금합니다. 50의 바다에서 홀로 남은 섬이 되었습니다. 쉼없이 달리며 먼저 도착할 줄 알았는데,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는 크니 피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취미생활 하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으며 공허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50대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자는 50에 읽는 논어를 통해 인생의 절반쯤에 읽는 논어가 특별하다고 말합니다. 나이 50은 숨막히게 달려온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 목표와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생 전반이야 부모나 주어진 환경 때문에 제약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은 다릅니다.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공자의 말을 전하는 논어는 2500년 동안 전해지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논어는 어떤 말을 해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50은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에 50을 계획하겠습니까?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1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랑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길. 흔히 40이면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낍니다.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자신의 얼굴에도 책임져야 할 것 같고, 공자님의 말처럼 부록이 되어 돈, 사람, 생각, 믿음, 그 어느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줏대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나이가 42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 40은 개인에게도 사회에서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고개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이 되어서도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두고 볼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 논어 영화편 24장에서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공자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선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2500년 전 아주 아득히 먼 옛사람, 공자와 자공이 말했던 저 7가지 중 단 한 가지에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마흔이 지나기 전에 되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마흔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마흔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마흔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마흔이 넘도록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없음이 좋은 핑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핑계가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혹은 20년 경력에 걸맞은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하지 못한 것을 외부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20년에 합당한 그럴듯한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 전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40대는 가장 바쁜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장, 팀장 직급의 책임감과 리더 역할에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중고등학생이 되어 대화조차 어렵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 삐그덕거리게 일수입니다. 좌충우돌하다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시기가 40대입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어떻게 미래를 위한 퍼스널 브랜드, 자기 강점을 만들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나이 4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인다에 0.8의 법칙을 적용하면 나이 50에 미움을 보이면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50이 다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지천명의 방향 긋기. 50. 이제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숨막히게 달려온 경쟁의 시간,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50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이 꺾일 만큼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60의 정년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허전하고 크고 작은 상실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50, 60을 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미래의 희망을 꺾을 만큼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일과 연봉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뤘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 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찌해야 할까? 심사숙고 하는 힘.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어록은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많습니다. 격식을 차리거나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꾸민 말이 아닌 반복되는 삶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지하. 이 어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를 늘 되뇌면서 국리에 국리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리에 국리를 더한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성공이나 발전이 아닌 실패나 몰락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늘 어렵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여지야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 일관성 있게 등장하는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는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3개 정도는 스스로 터득하기를 바랐습니다. 직접 화법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50에서 보는 인생 후반전도 그렇습니다. 멋진 미래와 후진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공리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후반이 아무리 길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엔 파도를 닮은 게 참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음양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감정 곡선도 인생 곡선도 그렇습니다. 취업의 즐거움 뒤에는 퇴직의 아쉬움이 따르고 승진의 즐거움 뒤에는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인생 최고의 연봉을 받는가 싶으면 은퇴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퇴직으로 시간의 자유를 얻는가 싶으면 바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여러 방송국에서 제발 한 번만이라도 출연해달라는 섭외가 쇄도하고 다양한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줄을 잇는 꿈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5년, 10년 전부터 예리하게 칼을 갈면서 단계를 밟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결과 없는 여지야 정신은 핑계. 50이 되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작 어찌해야 할까 하는 여지야 정신이 필요한 시기는 조직의 일원이 된 이유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취업준비 기간이 5년이나 걸렸다고 해도 조직에서 일할 기간은 그보다 좋게 4배는 길 것입니다. 누구나 준비하는 5년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4배나 긴 20년의 조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지각, 조퇴, 결근 없이 10년, 20년 근속상을 받으면서 근태 관리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20년 조직 생활을 하고도 50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느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근면한 것과 여지야 정신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지야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풀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50부터입니다. 혹여 그간 여지야 정신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직에 있을 때는 여지와 정신이 부족해도 함께 묻어갈 수 있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도 있지만 인생 후반전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 여지야 정신입니다. 흔들리는 오십을 다잡아주는 힘.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인생 전반에는 자꾸 심중의 뜻이 흔들렸습니다. 작심삼일이 많았습니다. 심중의 뜻과 목표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남을 따라가기에도 바빴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해봤지만 결과는 늘 처음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꺾이지 않을 꿈을 가져볼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볼 때입니다. 50이지만 시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뜻이 희미해서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남은 시간이 부족하여 달성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목표를 세워 진행해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뜻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필부에서 벗어나는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뜻이 서 있다면 일상의 반복에서 오는 매너리즘을 벗어나 자기 브랜드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브랜드야말로 필부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하나 차이. 희망은 늘 있습니다. 긍정과 부정은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됩니다. 희망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설사 불가능하다고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도전해보는 것과 포기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혹여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라 해도 성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 하겠다고 선택한 일이라면 100%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로는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날 때까지 해서는 안 될 말이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일은 없습니다. 힘들지만 배우고 극복해가며 이뤄내는 삶이 가치 있고 재미있습니다. 일을 해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을 해내는 주인공이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가끔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일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던가? 지금까지의 일들이 정말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해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념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지,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내가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할 시기라는 것이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다면 행복한 인생을 확인하는 셈이 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 공자의 시간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습니다. 2500년 전 공자의 시간은 소중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은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시간도 모두 소중합니다. 사형 집행 1시간 전 사형수의 시간이나 2%의 생존 확률을 가진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의 시간이나 공자의 시간이나 지금 50대의 시간이나 소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천당보다 나은 이곳에서의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도 간절하고 누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도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50. 지천명. 어떤 일을 해야 밥때도 잊을 정도의 열정을 가지게 될까요? 어떤 일을 선택해야 근심 걱정도 잊은 채 일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늙어가는 것조차 느낄 수 없는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 힐은 그의 명저 성공의 법칙에서 그 이유를 열정에서 찾았습니다. 열정이란 어떤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마음가짐을 말한다. 열정은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사람과 열정과의 관계는 증기기관차와 증기와의 관계가 같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방전된 배터리와 같다. 사람들 대부분은 열정적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다만 환경과 조건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오면 멋지고 뜨겁게 살아보리라 생각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삶인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단 한 번뿐인 지구별 여행인데 누군들 한번 멋지고 뜨겁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평생 남들에게 박수만 쳐주며 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좋은 환경과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만들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50에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시간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는 50의 시기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공자처럼 될 수는 없지만 사형수의 마음처럼 갈급할 수는 없지만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처럼 간절하지는 못하지만 시작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잊고 있던 열정의 배터리를 채워야 합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면, 공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싶다면, 시작 앞에 주저하고 싶지 않다면 이 책이 자신의 길을 일관되게 걸을 수 있도록 방향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